자, 오장 전략 잡는 오장 디펜스고요.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계실 텐데 오늘 저녁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워싱턴 탄신일, 탄생일, 벌스데이라고 하니까 생일 워싱턴 하여튼 기념일이라고 하겠죠. 네.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증시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테고 오늘 이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애매하지만 이어갔으면 좋겠고 2600선은 일단 올라왔습니다. 여기 안착하고 다음 스텝을 2700을 향해서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는 오늘 일부 그룹주 앞에 좀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빼고 자 원전 섹터 여기를 다뤄야 되나요? 에너지? 네. 일단 원전 하면은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급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금 살짝 빠졌다가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원전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좀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원전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할 것 같으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에 강력한 에너지가 AI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AI 모멘텀. 네. 이 AI 시장이 다가오면서 결국 AI가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부족해서 원전 이야기 나오는 건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신재생 그러니까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체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갖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원전 중에서도 이제 이 소형 원전인 SMR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SMR 시장은 아직까지 상용화된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술적으로 말도 많고 약간 의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SMR 시장은 상용화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작지만은 지금 빠르면 내년부터 정말 빠르면 중국이고요. 또는 내후년부터 지금 미국 쪽에서 상용화 될 텐데 상용화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어떤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SMR이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게 SMR입니다. 그러니까 원전하면은 우리가 위험하니까는 좀 우려하는 건데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 그래서 네. 정말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이제 갖다 설치하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일단 폭발 위험이 그냥 대형 원전보다 훨씬 작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정말 이 에너지를 정말 에너지를 잡아먹는 그런 AI 시대에 들어갔을 때는 원전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주말 동안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저도 뉴스를 봤는데 폴란드 원전 수주 자초 위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폴란드 그 수주는 23년도에 이미 끝났던 겁니다. 이 기사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폴란드는 끝난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체코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체코 수주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지만은 가장 큰 걸림돌은 또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통과된 건데 웨스팅하우스라는 그런 걸림돌이 남아있던 건데 그것도 지금 우리 정부가 나서고 협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 공동원전을 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도 걸림돌이 없어서 지금 체코 원전은 9분응선 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 좀 봤을 때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고 특히나 SMR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이 국회에서 지금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네.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야당 쪽에서 원전을 많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원전 지원금 다 깎고 해가지고 좀 말이 많았던 건데 이번에 지금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SMR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최초로 SMR을 개발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SMR은 이제 시작인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우리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정도의 흐름이 저는 원전에서 나올 거라 보고 있어서 저는 원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좀 궁금해서 찾다 보니까 아직 못 찾았거든요. SMR에 실체가 있나요?
쓰이는데요? 이미 있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미국 해군에 이미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뭐 항모? 네, 항모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과연 그 기술이 민간으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군대에서 기술을 받지 않고 민간에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느냐 정도의 논란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민간에서도 꽤 이제 진척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면 뭐 아시다시피 그 원자력 항모가 달려 있는 그런 뭐 핵잠수함이라든지 네, 핵항모 같은 잠- 경우에는 연료 공급 없이도 뭐 몇 년을 다니기도 하니까 그렇죠. 몇백 년? 네, 그렇죠. 몇십 년 정도는 그냥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런 관점에서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보면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용인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을 때 거기에 물과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래서 뭐 당장은 그 동해안 뭐 삼척이라든지 이런 데 남아도는 복합화력 발전소에서 뭐 끌어온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네. 그것도 장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장거리로 가게 되면 전력 효율도 떨어지고 송배전에 관련돼서 날아가는 그런 전력도 있으니까 그렇죠. 손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SMR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면 지금 뭐 계획상 나와 있는 그 용인 클러스터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쪽을 서둘러야 되는 건 맞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스케일 파워와 함께 이런 쪽의 기술을 일부 나눠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핵심 기술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주기기, 보일러와 같은 주기기에 대한 생산을 아마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보일러하고 터빈? 그렇죠. 그 터빈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그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뭐 내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용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그림만 보면 뭐 굉장히 좋아 보이고 주가가 뭐 한없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역이고 당연히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나쁜 얘기를 장기적으로는 드린 적이 없는데 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 과열 정도. 주가만 그냥. 그렇죠. 그 단기적으로 과열에 빠졌을 때 주가 흔들림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정도는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 신규 매수 관점입니다.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보유하시면 되겠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그 흔들림을 어떻게 내가 버텨낼 거냐에 대한 고민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벌려서 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오늘 약간 이슈가 나왔던 것은 폴란드 수주가 좀 드랍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 흘러나올 거는 저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빼면 지금 낮은 가격에 공기를 맞춰서 만들 수 있는 대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우리나라를 선택해야 되기는 하지만 몇 년 전에 맺어놓은 계약이 지금 비용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는데 그대로 체결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싶어서 계속 드랍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비용을 올리고 어차피 뭐 대안 없지만 어쨌든 여기도 최대한 높게 받아서 다시 경쟁 입찰 붙이면 가격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EDF랑 붙이면 우리가 이길 건 거의 100%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문제는 다시 입찰을 붙여서 예전에 받았던 낮은 가격이 자기들 생각에서는 여러 원가 상승분이나 자기들이 공급해야 될 그 돈에 비해서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다시 수주 관점으로 가게 되면 우리를 벗어나서 뭐 중국으로 가겠습니까? 러시아로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전 관련주 그러면 너무 이게 한정 지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실체적인 확산이나 뭐 수주나 가시권에 들어오면은 파급되는 산업도 굉장히 많겠죠. 뭐 거기 뭐 원전이라고 뭐 전선 안 들어가겠어요? 전선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 콘크리트도 들어가겠죠. 네, 뭐 또 뭐 이 엄청 두께를 해야 되고 뭐 소형이 됐든 뭐 대형이 됐든 하여튼 근데 조금 뱅뱅 도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기업들도 보면 딱 원전 관련주 그러면 뭐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뭐 근데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 하면은 뭐 정말 배전반이라든가 이런 그 소형주들이 네. 어떤 테마를 형성해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는 그런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이 원전의 대장주이고 이 SMR의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으면은 다른 테마주가 좀 따라갈 만한데 네. 다른 테마주는 좀 못 가고 진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가다 보니까는 뭐 원전에 대한 어떤 좀 테마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더 좋은 게 뭐냐면 테마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약간 테마성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출이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작년 같은 경우 몇 배씩 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원전 대장의 이 코스텔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직접 원전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기업은 SMR 기업을 지분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 AI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어떤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놨을 때 이 데이터 센터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원전이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직접 계약하는 일들이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원전에 대한 실적이 안 나올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폭발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 이 SMR 같은 경우는 아직 열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뉴스케이퍼라든가 오클로 같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SMR 상용화됐을 때 그 실적 폭발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에서 거의 여의도 1.5배만 한 크기의 이제 이 SMR 전용 공장을 만들어서 용기를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공업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SMR 시장이 열렸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기업인가 SMR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원전은 뭐 하여튼 어쨌거나 가는 뷰의 성장 포인트 그쪽은 의심할 여지는 없죠. 에너지는 분명히 필요하니까. 뭐 영화 매트릭스처럼 뭐 사람을 배터리로 쓰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거는 미래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당장 현존하는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에너지, 원전 요거는 명확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만 이제 두둑다죽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리듬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전략하고 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뭐 하루가 다르게 매일 뭐 나오는 관세 얘기인데 핵심은 LNG다. 이건 또 뭘까요? 네, 일단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육성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육성하고 싶은 산업이 뭐 에너지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미국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뭐 SMR이나 여러 가지 뭐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SMR이나 뭐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뭐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뭐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검증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당장 올해부터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 천연가스가 계속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과 우리나라를 압박할 때도 여러 가지 압박을 하면서 만약에 그 압박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우리 LNG를 더 사. 너희 중동에서 사지 말고 우리 거 사라고 어떤 강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 상품. 그다음에 그 레버리지가 우리나라나 일본은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린 뭐 이런 원자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뭐 난방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LNG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LNG의 강점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그쪽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국제관계는 비즈니스 관계보다도 더 냉철해서 만약에 미국이 너무 압박을 집어넣으면은 저는 독일이 다시 노드스트럼 뚫고 러시아 걸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무슨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푸틴 대통령하고 곧 뭔가를 할 것 같이든 그런 느낌도 주던데. 네, 뭐 사우디에서 뭐 협상한다고 하는데 뭐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도 뭐 휴전하는데 2년이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일단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만약에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없으면 과연 이게 잘 진행될까? 그다음에 뭐 독일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유럽 쪽에서는 이미 벌써 막 지역별로 전력비 격차가 10배가 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자주 강조해 주셨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을 과연 정치권에서 일반 시민들이 소위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 지정이니까 10배 비싸더라도 미국 거 사야지 이렇게 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서 이 천연가스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계속 자원 차원에서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 움직일 때 나오는 뉴스들 보면 다 뭐 무슨 냉해가 와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네. 전 그건 아주 일시적인 얘기인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천연가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강조점이 계속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LNG는 글자 그대로 액화 천연가스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기화된 거를 움직일 수는 없을 거고 뭐 풍선에다 있다 말하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액화시켜서 농축해서 운반을 해야 되면은 우리가 보통 LNG 운반선 특수선 고압의 탱커 이게 압력이 높으니까 거기에 이제 보냉제 뭐 이걸 액화 상태로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도식화시키잖아요. 뭐 그런 기업들을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기자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조선업황을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제 해군을 살리려는 그런 방위 목적. 그다음에 이제 이 LNG를 팔리기 위한 어떤 조선업 그 두 가지로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LNG 관련된 또 기자재 종목들 뭐 성강밴드라든가 동석 화인텍, 태강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대왕고래로 왕창 확 휘었다가 다시 언제 올라오는 건가요? 뭐 대한고래로 이렇게 막 올라갔던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조선업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왔다가 사실 조선주 자체는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는 좀 이런 기자재 쪽, 특히나 이 LNG 쪽이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LNG 업황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조선업에서 중국하고 이제 어떤 수주 물량에서 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중국에 더 많이 수주해 가면서 뭐 사실상 졌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LNG선 같은 경우는 이 고부가치 선박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술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하는 LNG선 그 LNG 운반선이 750척인데 750척. 네, 750척 중에서 700척이 국내 조선 3사가 건조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LNG선은 우리가 싹쓸이하고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이 컨테이너선 같은 좀 그 많이 안 남는 것은 중국에 다 가져가고 있는 건데 네네. 많이 남는 LNG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갖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결국 트럼프의 조선업이 좋아진 이유는 LNG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 어떤 그 알짜배기 수혜는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조선주도 많이 올랐지만은 결국 이 LNG를 수출하기 위한 이런 기자재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선도 저는 결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조심스럽고 한데요.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겠지만은 이 LNG 쪽의 기자재 쪽은 이 조선주에 비하면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기자재 쪽은 계속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오늘 기업은 뭘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기업은 저는 오늘 그 의료 AI 쪽 준비했는데 의료 AI? 아까 전에 원래 의료 AI 쪽을 좀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의료 AI가 이제 어찌 보면 미국 쪽에서 좀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루닛이라든가 뭐 온코크로스 뭐 이런 종목 급등했잖아요. 네.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 아직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오케이. LNG에서 갑자기 AI로 넘어가니까. 자, 이어서 바톤을 받는다면은 뭐 고부가치 선, 에너지에서 LNG. 근데 사실 지금 궁금한 건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난 궁금한데 오늘 전고체 이슈가 뭐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아니었으나? 네네. 근데 전고체야 뭐 항상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 상용화 문제와 가격 문제죠. 그렇겠죠. 상용화를 언제 할 거냐? 그런데 상용화를 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비싸면 지금 그나마 가격이 많이 내려간 전기차 배터리도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 과연 전고체라고 해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면 과연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고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2026년에 상용화한다고 했으니 그 선도업체들의 상용화 과정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가격 자체가 또
에너지 단위별로 너무 비싸면 그것도 실제로 확산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고체보다는 오히려 반고체가 의미 있게 가격이 순서의 나온다면 단계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가 먼저 조금은 의미 있는 가격으로 나온다면 그다음에 EREV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여러 회사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EREV 같은 경우가 EREV? 네. 그 뭐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거기다가 엔진을 발전기로 붙여서 엔진은 동력에는 작용하지 않고 네. 발전기로만 쓰는 거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랑은 좀 더 다른 좀 달라요, 개념입니다. 개념이? 이건 순전히 발전기로만. 지금 하이브리드는 발전기로도 쓰다가 동력에도 작용하다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데 지금 뭐 한 70, 80 정도의 양이 이제 전기차 안에 들어간다면 이걸 절반으로 줄이면 무게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차 가격도 싸질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배터리를 리스로 하면 더 싸게 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려놓고 거기다가 엔진을 발전기로 붙이면 실제로 항속거리를 꽤 많이 늘릴 수 있어서 이미 나와 있는 중국의 샤오펑인가요? 아마 거기에 그 EREV가 한 1200km 정도 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약간의 거짓말을 걷어내면 그래도 한 900km 정도는 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차원의 이제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전고체에 집중하는 전략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또 옛날에 생각나는데 참 뭐 세제 없는 세탁기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뭐 하여튼 뭔가 창의적이네요. 그래도. 뜬금없이 질문을 드려봤어요. 뻔한 거 자꾸 이제 여기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들이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들도 궁금할 거고 사실 더 궁금한 거는 엔터 오늘 왜 빠져요 이건데 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니고 여우장 전략. 네. 일단 오늘 이제 주제가 우리 LNG하고 원전 쪽이었는데 에너지였죠,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쪽은 결국 AI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 돼야겠지만은 원전 쪽을 좀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작년 전력 인프라 쪽을 기억하시면 이 HT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그 시가총액 큰 종목이 지금 5배가 넘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안 빠지고 있고 결국 AI로 인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바뀌는 거고 지금 트럼프의 정책도 결국은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LNG를 쓰는 거고 또 원전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AI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에너지다. 네. 그런 관점에서 원전은 또 핵심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SMR 쪽은 좀 계속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저는 어쨌든 의료 AI 쪽 준비했는데 네. 오늘 시장에 사실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뭐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좀 개별 종목 장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코크로스라든가 뭐 3빌리언 이런 의료 AI 기업들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냐면 미국에서 이런 의료 AI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그 정말 의료 시장이 큰데 의료인들이 어떤 피곤함이 지치다 보니까는 이런 이 AI를 쓰면은 어떤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산업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업도 지금 의료 AI 기업들이 좀 그 눈에 띄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3빌리언이나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업을 또 준비해 주시러 이동해 주시고 김종희 의사한테 이제 오장 디펜스 전략 함축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보이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에서 대형주는 뭐 실제로 주가가 워낙 느리게 움직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IT 근데 오늘 아까 부품을 대만 업체, 뭐 대만 매체에서 뭐 오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TSMC가 인텔 지분 인수 얘기했잖아요. 대만 매체에서는 20%를 뜰 거다 이렇게도 슬쩍 흘려놨던데 물론 진위 여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인텔이 만들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TSMC가 인텔 지분을 사서 사업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 그래서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만 인텔 공장처럼 짓게 되는 방향. 네. 그러니까 인텔이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방증하는 거고 대신 인텔은 확보해 놓은 원천 기술과 그다음에 그 ASML의 장비가 있죠. 네네네. 그 보안 장비.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자기들이 뭐 1.8나노 미리 확보해 놓은. 네, 1.8나노 한다고 절반인가를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속된 말로 뻘짓거리.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인데 뭐 제가 오늘 또 의미 있게 봤던 뉴스는 CXMT가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점유율을 늘리지 못한다. 중국의 창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늘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늘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나쁘게 봤던 건데 여기가 생각보다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낸드가 생각보다 점유율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겠네. 이번이 기회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낸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소한 반등할 수 있겠네 정도의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 저는 계속 IT 부품 뭐 이 소부장 쪽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도 뭐 CX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르고 있지만 네네. 기판주들이 뭐 급등하고 있잖아요. 신택, 뭐, 뭐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기사빨 아니에요? 기사빨이긴 한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IT 세트가 중국에서 대거 소진되면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에 일부 긍정적 흐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네. 저는 여전히 뭐 시장에서 좀 그래도 덜 움직인 IT 소부장 쪽에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종목은 좀 맞축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종목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구체적인 게 필요해서. 자, 하여튼 오장 디펜스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